네, 맘편하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거울 명상을 하고 달라진 점. 이제 우리 이른바 거울 명상을 하면 현실이 재창조된다, 현실이 달라진다. 이렇게 또 김상훈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그 여러 가지 의미, 그러니까 그 현실이 달라지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근데 이게 한 가지만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거울 명상 책을 보시면 정말 현실이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저는 이렇게 거울 명상을 하고 살아보니까 아주 드라마틱하게 바뀐 거는 없어요. 근데 저는 그냥 편안한 현실? 네. 근데 그 편안하다는 것의 의미를 제가 이제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게 조금 차라리 뭔가 드라마틱하게 변한 게 있으면 제가 그럼 저는 이렇게 변했어요라고 말씀드릴 텐데 그런 건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현실이 변한다는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제가 오늘 이거는 또 우리 메일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님께 드리는 또 답변이기도 하고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기도 해요. 어,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이렇습니다. 내 속에 어,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해볼게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내 속에 있으면 이 외부 현실이 자꾸 내 속에 있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렇게 일깨워주는 그런 현실 체험을 자꾸 하게 돼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 때, 그럴 때마다 내 무의식에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거울 명상을 하지 않았을 때, 거울 명상을 몰랐을 때는 그 두려움을 자꾸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렇게 외면하거나 억눌러 버리거나 해서 그 두려움을 감정을 정화시켜 주지 못하고 계속 차곡차곡 눌러만 주면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울 명상을 알게 되고 거울 명상을 하면서부터는 그 내 속에 있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입으로 뭐 표현을 해준다든지, 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감정을 이제 해소를 하는 거죠. 해소를 하면 이제 외부 현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 내 속에서 이 공명, 서로 이렇게 부딪혀서, 그러니까 상호작용해서 올라올 수 있는 이제 감정이 없기 때문에 그 현실이 그 편안해지는 그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 속에 어떤 그런 인자, 예, 그런 그 원인체가 있을 때는 그 이제 현실이 그 원인체를 자꾸 그 일어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이 두렵고 현실이 힘들고 괴로운 거거든요. 근데 거울 명상을 해서 그 원인체가 사라져 버리면 더 이상 어떤 그 현실이 나에게 이제 그 두려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고 할게요. 네. 두 사람이 똑같이 그 바닷가에를 갔어요. 놀러를 갔는데, 한 사람은 어렸을 적에 바다에 그 파도에 휩쓸려서 빠져서 그 죽을 뻔했던, 그 생사를 그 고비를 넘겼던 그런 그 기억이 있어서 그 바다에 대한 그 공포와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어렸을 때 그 부모님들이랑 그 바닷가에서 그 놀던 그 재미난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이 동시에 바다를 바라보는데, 그 먼저 말했던 그 바다에 대한 공포가 있는 사람은 지금 이 바다, 내 눈 앞에서 펼쳐지는 이 바다라는 게 괴로운 현실인 거예요. 괴로운 현실. 그죠? 그렇겠죠. 그 사람한테는. 그런데 이 나머지 다른 어렸을 때 즐거운 추억을 갖고 있던 이 사람한테는 이 똑같은 바다라도 너무 행복한 현실이 자기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죠? 바다는 똑같은 바다예요. 그런데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원인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현실이 그 두 사람한테 각기 다른 현실, 한 사람은 공포스러운 현실, 한 사람은 너무나 행복한 현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정을 거울 명상을 해서 감정을 정화를 해서 현실이 바뀐다는 거는 현실 자체가 뭔가 드라마틱하게 바뀐다기보다는 내 마음이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그 예전에 두려워하던 그런 현실들이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는 현실로 바뀐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런 비유 잘 하지 않습니까? 유리컵에 물이 이렇게 절반이 들어있는데, 한 사람은 그거를 보고 물이 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괴로워하거나 짜증을 내고, 한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네 하면서 이렇게 되게 안도하거나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면 컵에 물이 반컵이 들어있는 현실은 똑같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 사람은 그 현실을 가지고 짜증을 내고 불안해하고 물이 반밖에 없어 라고 짜증을 내고 불안해하는데, 한 사람은 반이나 있네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거를 뭐 흔히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라고 이제 하는데, 그 긍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 또는 괴로워하는 마음, 또는 편안해하는 마음, 그 자기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현실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무의식 정화를 많이 이제 함으로써, 뭐 제가 정화한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제가 별의별 것들 정화를 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정화를 워낙에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한 이 현실에서는 마음이 잘 이렇게 별로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현실이 편안한 거예요. 저도 뭐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껌을 밟을 수도 있고, 그죠? 뭐 길을 가다가 새똥을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운전을 하다가 또 뭐, 어떤 뭐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사고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막 이렇게 욕 나올 만한 상황이 생기거나, 저도 똑같은 현실을 겪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하고 저도 그렇지만 마음속에 어떤 원인체가 있느냐, 예, 짜증이나 분노나 피해 의식이나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으면 그런 상황을 겪을 때 내 현실이 괴로운 거고,
내 눈앞에 괴로운 현실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감정들이 정화가 돼서 그런 것들이 없으면 그냥 겪고 지나가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새똥을 맞아도 어떤 사람은 진짜 재수 없고 짜증나 죽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 괴로운 현실로 받아들이고, 똑같이 새똥을 맞아도 맞았네 하고 지나가는 그 원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편안해진다 해서 그 나한테는 절대로 새똥이 안 떨어진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저도 새똥을 한 바가지 맞을 수 있다 이건 거죠. 근데 맞으면 맞을 뿐 그거로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몇 주 전에 있었던 그 일화를 말씀드릴게요. 그 제가 이제 매주 이제 그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데 이렇게 어떤 원룸 같은 완전 원룸이나 이렇게 빌라 이런 쪽에 제가 주차를 하는 곳이 있어요. 예, 예.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거기를 제가 항상 이제 대놓거든요. 근데 이제 밤에 제가 밤 7시, 8시쯤 이제 제가 집으로 돌아오려고 아이들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거기를 이제 제 차를 빼러 갔는데 제 차 앞에 이중 주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처음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중 주차를 하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중 주차가 되어 있길래 제가 이제 좀 이게 좀 놀랬어요. 이제 그렇지만 뭐 차주한테 전화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차에 이제 앞 유리창을 봤어요. 이제 전화를 하려고. 근데 전화번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전화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 좀 멍한 거예요. 근데 저도 옛날 같았으면 막 화를 내고 진짜 이런 진짜 개념 없는 어떤 인간이야 막 이러면서 그죠? 이래 개념이 없나 하면서 막 이제 저도 막 열을 내고 짜증을 내고 난리가 났을 건데 옛날에 저 같았으면 그죠? 근데 이상 화가 안 나는 거예요. 화가 안 나고 그냥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냥 이제 여기에서 밤을 새야 되나? 뭐 진짜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아니 연락처를 알아야 전화를 하죠. 근데 거기 막 전부 다 옆에 막 빌라들이고 원룸이고 이런데 어디로 가서 어떻게 찾아 그 차주를. 그래가지고 순간 좀 멍하게 있었어요. 그냥 멍하게 있었는데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내 속에 이게 피해 의식이라는 어떤 원인체, 감정체가 있는 사람이면 그런 이제 막 화나 분노나 이제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항상 피해받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차주는 가해자야. 나는 피해자야.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냥 이 괴로운 현실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뭐 또 다른 어떤 원인체가 뭐 무시당하는, 만약에 나는 무시를 당한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또 차주가 저 차주는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니는 얼마나 잘나서 이건 과대망상인가?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니 차 좋다고 이러면서 아니 이렇게 개념 없이 이중 주차를 하고 가냐? 막 이러면서 네가 내를 무시해? 내 차가 안 좋다고 무시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원인체, 자기 감정에 따라서 상대방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순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고 그냥 가만히 있어봐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냥 뭐 이 정도? 그런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여러분들 10초? 20초? 또 안 돼서 갑자기 그 출입문에서 여자가 한 분이 뚝 나오는 거예요. 여자가 한 분이 뚝 나오길래 제가 혹시 여기 이 차 찾으시냐고 그러니까 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마침 잘 됐네요. 제가 나가야 되는데 차 좀 빼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머 그러네요. 그래요. 제가 차를 못 빼서 저희 남편을 제가 불러올게요. 이러면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제가 순간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왜 나왔지?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전혀 나올 일이 없었어요. 나올 일이 없었는데 그냥 차에 그 자기들이 그 뭐 낮에 먹었던 그 음료 이런 그 음료 그 뭐죠? 이런 병을 그냥 차에 컵홀더에 꽂아 놓고 들어갔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그냥 집에 그냥 그러니까 차에서 치워야 되겠다. 집에 갖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그분이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그 컵을 수거하러 그 일회용 컵을 수거하러 잠깐 내려온 거였어요. 그러다가 저랑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남편분이 내려오셔가지고 차를 빼줘서 저도 나왔어요. 그게 채 진짜 2분, 3분이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면서 참 희한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만약에 이 컵을 수거하러 나오지 않았으면 저는 진짜 밤새도록 거기서 서 있든지 아마 무슨 다른 어떤 방법을 조치를 했어야 됐을 거예요. 제가 차를 몰고 집으로 오는 내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상황이.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무의식 정화를 그래도 열심히 잘 해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지 그러니까 않으니까 내가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현실이 편안한 현실. 그러니까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있으니까 이 현실도 편안하게 잘 해결이 되도록 흘러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조금, 뭐, 물론 여러분들 들으실 때는 우연의, 그냥 정말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죠?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 현실이 그만큼 편안한 현실이 실제로 내 눈앞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내 속에 그런 불편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어요. 그분이 제가 누구 책인지 모르겠는데 그 마이클 싱어 책인지 하여튼 누구 책인지 모르겠는데 그분도 이 무의식, 그러니까 이런 그 영성에 굉장히 그 뛰어난 그 조금 대가 같은 분이시거든요. 그분도 저랑 비슷한 이제 그런 현실을 겪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아무리 그 주차장이 자기가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만차였는데 그 자기 차가 들어갈 때 항상 차가 자기 눈앞에서 한 대가 싹 빠져나간대요. 여러분도 간혹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자기가 정말 편안하게 주차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분 책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떤 곤란한 상황을 겪기 직전에 항상 그 상대방의 어떤 그 인물이 이상하게 이분을 자기도 모르게 배려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이분이 막 그 뭐 이렇게 주차할 데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빙빙 돌고 있을 때 이제 그 상대방이 자기도 모르게 저 지금 나가요. 여기다가 대세요 하고 말을 해주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상대방도 내가 왜 그랬지? 나 평소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저도 옛날에 그냥 읽은 거라 가물가물한데 이게 지금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기도 모르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분도 어떤 무의식 정화가 잘 된 분이기 때문에 늘 그런 편안한 현실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과연 여러분들께 얼마나 와닿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그렇게 체험을 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무의식 정화를 해나가면서 점점 현실이 편안해졌던 게 웬만한 힘든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예. 곤란에 겪을 일도 곤란한 상황도 잘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곤란한 상황이 잠깐 생길 뻔 하다가도 금방 또 수월하게 잘 해결이 되고 그런 이제 그런 의미에서 현실이 조금 편안해진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의식을 정화하는 게 굉장히 시급한 일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무의식이 빨리 정화돼야 내 현실에서 그 힘든 일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속이 깨끗해야 바깥 현실도 내 속의 깨끗함을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속이 이거는 지금 쉽게 여러분들한테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속이 어지럽고 엉망진창이면 바깥 현실도요 어지럽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그 집이 진짜 고물로 꽉 차 있는 그런 집들 여러분 보셨죠? 그리고 집 안이 쓰레기장처럼 막 쓰레기들이 방치되어 가지고 그 바퀴벌레들이 그 쓰레기들 위로 기어다니고 그 애기들이 그 쓰레기장 같은 집에 방치되어 있는 왜 우리 그런 경우 종종 뉴스나 이런 데서 보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 마음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 상태가 어지럽고 복잡하니까 그 현실도 어지럽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이 괴로운 분들은 현실을 바꾸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현실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언제까지? 내 마음이 정화될 때까지. 내 마음이 바뀌기 전까지 현실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현실은 내 마음을 그냥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거울. 제가 이 얘기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내 현실이 괴로우신 분들은 빨리 내 마음을 빨리 정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울 명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메일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님 그 두 번째 질문이 거울 명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조금 의구심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앞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를 이해를 하셨다면, 이 방금 두 번째 질문의 답은 나오셨죠? 네. 이거는 결코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오히려. 네. 거울 명상은 현실을 직시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직시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굉장히 쉽게 표현해서 더럽고 지저분한데 이거를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외면하고 아닌 척하고 아니면 알지만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엄두가 안 나서 그냥 외면하고 누르고 있는 거예요. 내 내면을 직시를 하는 게 거울 명상이거든요. 내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는 게 굉장히 처음에는 힘듭니다. 저인들 제 입에서 엄마를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말을 할 때 저도 제 자신에게 너무 무섭고 놀라면서 그런 말을 해요. 어떤 딸이 엄마를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합니까? 그런 말을 꺼내기 전까지는 굉장한 그 용기가 필요해요. 어떤 용기죠? 내 자신에게 솔직할 수 있는 용기. 내 자신의 모습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 네.
회피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예, 그래서 거울 명상은 결코 현실을 회피하는 그 도구가 아닙니다. 그 반대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거울 명상이 지금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세요.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세요.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다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미움, 분노, 네, 다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 거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억누르고 있던 그런 것들, 그런 감정들을 다 그냥 솔직하게 다 그냥 끄집어내세요. 네. 그냥 뭐 누가 옆에서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서 거울 명상하는 거니까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게 너무 수치스럽더라도 그거를 다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저도 수치스러운 거 다 끄집어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저도 뭐 그런 것들 다 끄집어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현실이 편안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노파심에 또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러면 거울 명상을 다 하고 나면 아무 감정이 올라오지 않나요? 아닙니다. 더 생생하게 잘 올라옵니다. 더 생생하게 잘 올라오면 괴롭지 않나요? 아닙니다. 생생하게 올라오지만 지나갑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그 생생하게도 안 올라오지만 그 조금 올라올 때 그게 무서워서 자꾸 눌러버리니까 그걸 내가 자꾸 껴안고 살고 있으니까 현실이 괴로운 겁니다. 저도 지금도 순간순간 공포심도 올라오고 미움도 올라오고 또 뭐 사랑받고 싶다라는 마음도 올라오고 또 돈에 대한 불안감도 올라오고 저도 순간순간 올라와요. 올라오지만 올라왔구나. 그래 인정해줄게 하고 저는 1초도 1초는 조금 그렇고 한 2.5초 만에 그냥 흘려보냅니다. 한번 느껴주려면 적어도 2초는 필요하잖아요. 네. 내가 지금 잠깐 내가 돈에 대한 걱정을 했구나. 하는데 한 2초 걸리겠죠? 이제 그래 흘러가라 하는데 0.5초. 그래서 2.5초입니다.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저도 생생하게 느끼고 그 못 느끼면 그 죽은 거죠. 그 생명이 없는 거죠. 생명이 있는 존재는 다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또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제 경험에 의한 어떤 상처나 무의식 정화는 했지만 집단 무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죽음이라든지 또 뭐 성이라든지 우리 원초적인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두려움, 그 무의식이 우리는 공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유. 예.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은 무의식 정화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고 이제 제가 지금 이런 원초적으로 느끼는 이런 그 무의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무의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그런 감정들을 아주 생생하게 잘 느끼고 다만 이제 거기에 끄달려가지 않는 거죠. 그냥 흘려보내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거는 또 실은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또 제가 드릴 게 있거든요. 그거는 또 다음 영상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에게 메일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님, 제 오늘 영상이 조금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조금 답변으로 부족하셨으면 또 한 번 더 저한테 또 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영상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